HMM 인수전이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독일의 해운사도 있었지만 초반에 탈락했다 하고요. 그래도 문제는 현금 자산이 부족한 후보들이 HMM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혹시나 인수전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명대 국제통상물류학과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한진해운 사태부터 현대해상으로 또 옮기고 또 HMM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을 교수님과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매각입니다. 일단 HMM이 어떤 회사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네, H&M은 우리나라의 최대 국적 원양선사입니다. H&M은 국적선사기 때문에 부산항을 모항으로 삼아서 부산항 중심의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H&M은 설립 초기에 팬데믹과 국제 해상 운임 하락으로 2019년에는 부채 비율이 무려 556%, 차입금 의존도도 73.6%로 경영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상 운임이 고공행진을 진행하면서 2022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결과 부채 비율은 25.5%, 차입금 의존도는 14.9%로 감소했습니다. H&M의 현재 자산 규모는 약 26에서 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순위는 25위였고요. 금년 말에는 10위권대로 올라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H&M은 컨테이너선 72척, 유조선 17척, 건화물선 16척 등 총 105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순위가 세계 8위인 기업입니다. 네. 근데 왜 매각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HMM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H&M은 원래 이제 현대상선이라는 이 회사가 파산 위기에 봉착하면서 현대그룹에서 이제 분리가 됐고요. 예. 이에 따라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에 정책자금을 받아서 H&M이라는 새로운 기업명으로 재설립된 공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한진해운에 이어서 파산할 위기에 몰린 우리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본을 투자해서 살려낸 기업입니다. H&M의 매각은 최근 산업은행이 자기자본 비율, 즉 BIS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H&M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 배경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 즉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의 비율을 줄여야만 하는데 이에 따라서 H&M의 매각을 선택하게 되었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H&M 인수전, 그래서 지금 현재 3파전으로 압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림, LX, 동원 이렇게 3개 그룹이 H&M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H&M 경영권 매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림그룹은 현재 국내 최대의 벌크 선사인 펜오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림그룹이 H&M을 인수를 하면 벌크와 컨테이너 비즈니스를 모두 수행하면서 경쟁력 있는 선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그룹은 종합상사인 LX 인터내셔널과 물류 대행사인 LX 판토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물류 기업입니다. 따라서 LX그룹은 H&M을 인수를 하면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네트워크를 결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과 국가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아마도 크게 기여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동원그룹은 육상물류기업을 가지고 있고 부산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동원그룹이 물류 분야로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그룹이 H&M을 인수하면 이 역시 대형 물류 그룹으로 아마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H&M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3개 그룹 모두 H&M을 인수하는 경우 강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독일의 해운사도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었는데 이게 제외가 됐다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 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독일의 해운사가 바로 하팡로이드인데 예. 여기가 이제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음. 하팡로이드는 선대 규모로 세계 5위의 초대형 선사입니다. 이제 외신에 따르면 하팡로이드는 H&M 인수를 통해서 선대 규모를 세계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대형 선대를 운영하는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적 선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하팍로이드를 H&M 적격 인수 후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적 선사가 사라지면 예. 우리 부산항 중심의 글로벌 해상 운송 네트워크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국가 물류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국적선사 하나가 없어지고 그걸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한 고생을 했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 이걸 인수한다? 아유,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후보들이 현금 자산이 좀 부족한 기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금 동원력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예. H&M 경영권 매각은 약 5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언론에 의하면 재계 27위인 하림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약 1조 6천억 원이고요. 44위인 LX그룹은 2조 4천억 원, 그리고 동원그룹은 약 6천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그룹 모두 자력으로 H&M의 경영권을 인수하기에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수하려는 3개 그룹 다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인수하면서 빌린 원금 이자 갚으려고 H&M 보유한 이 14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흡수하려고 배당금을 높인다거나 자산 이전에 열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그룹 모두 H&M의 인수를 위해서는 금융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LX그룹의 경우 모기업인 LG나 GS그룹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H&M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 즉 현금성 자산이 12조 3천억 원의 규모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달 인수 규모보다 훨씬 큰 네. 금액을 가지고 있죠. 예, 예. 이는 단기적으로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을 통해서 H&M을 인수한 그룹이 H&M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서 금융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M은 H&M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 자산은 H&M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전기선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지금 경쟁 우위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예. 바로 운영 선박의 규모이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쪽에 자금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5조 투자해가지고 12조 3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또 현금성, 또 유동성, 또 부실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1조 6,800억 원의 연구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여부도 해결할 부분이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H&M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하신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체입니다. 바로 이것은 산업은행과 해양공사가 H&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한 것으로 약 규모는 2조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이 중에서 1조 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하고 나머지 1조 7천억 원은 H&M 인수자와 협의해서 처리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규모의 연구체를 한꺼번에 주식 전환을 통해서 시장에
풀어놓는 경우에 예, 네.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산후는 이제 앞으로 2개월간 실사를 진행한다 하던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H&M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3개 그룹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실사는 재무 상태, 비즈니스 상황, 여기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경영진 인터뷰 등으로 진행이 될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실사 기간은 약 6주고요. 이것이 끝나면 금년 연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H&M 매각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인수전이 좀 무산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네. 먼저 이제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기선 시장의 비즈니스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지금 좋지 못하고요. 예. 중국 경제 위기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증가율을 이렇게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은 해상 운송 수요 증가율을 하락시키고 해상 운임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은 글로벌 전기선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국제 유가가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도 안 좋아지고 있고 고정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H&M의 시장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고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관점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선사의 M&A는 보통 시황이 개선되거나 또는 시황이 좋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즉 선사의 시장 가치가 높고 인수자의 인수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 우종균 교수였습니다.